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납부 귀환 여부 피해자들이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가 2천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서해 납부 거부 사건 진실 규명에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1년 조기자비 도중 납북된 여수선적 동림호. 1년 후 귀환했지만 선원과 선장 모두 간첩으로 몰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인 어제 동림호 선원과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누명을 풀고 싶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할 수 없이 돈을 벌려고 그때 이제 따라갔습니다. 억울하고 하다 억울해서 지금 이런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겪었던 차별과 편견,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고문 피해를 증언하며 피해자들은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엄마 요원이 너희 아버지는 거기 갔다 와서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빨리 떴다고. 이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납부 거부 사건을 잘못 처벌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심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구금으로 인한 증거만 존재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납치당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선장과 선원을 간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재심 절차에 필요한 진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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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림호와 같은 서해 납부 거부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2천여 명. 이미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비로소 이번에야 공식적인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해안의 납북귀환 여부 피해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해안의 납북귀환 피해보다 더 심각함에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미진한 상태이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개방정원으로 등록된 개인정원 일부를 연계한 순천시 열린정원 여행을 운영합니다. 이번 열린정원 여행은 어느 가을 그곳에 물들다를 주제로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원 힐링 테라피와 정원 스토리텔링 티파티 등 2개 테마로 총 6차례 3개 코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일상에 지친 MZ세대가 가을 정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정원 문화 확산은 물론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지난 1995년과 2014년 2번의 큰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 GS칼텍스가 약속한 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GS칼텍스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신덕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으로 당시 기름띠가 온 해변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우이산호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다 된 신덕마을 앞바다입니다. 이곳 어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파면은 기름띠가 띠가 나온다니까. 그 무지개 색깔 비슷한 기름 그런 거. 여기에 GS칼텍스 측이 약속한 복지 사업이 수년째 중단됐다며 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어민 700여 명은 GS칼텍스의 일방적인 파기로 장학제도와 방생 사업이 2017년 중단됐고 복지사업 협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평생토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GS칼텍스 집행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해주라 해도 GS칼텍스 측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게 아니라 협약서 약정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2차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장학금으로 20년간 24억 원을, 복지 사업으로는 25억 원을 지원했다며 취업 방류를 포함해 92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과 수협은 이에 대해 협약서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복지사업 논의를 위해 사측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농어촌에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과 귀어, 귀촌 인구는 3만 6천여 가구 4만 6천여 명으로 9년 연속 4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54%가 4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농어 귀촌인 유치를 위해 서울에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 문화관광 축제는 모두 31개로 평균 사업비가 11억 4천만 원이었지만 직접 지원된 국비는 총 사업비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특수 상황을 고려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축제 지원책, 특히 직접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천만의 대표 깃대종인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 수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체 수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0마리가 넘는 큰 무리가 관찰됐는데요. 순천시는 흑두루미를 특정한 서식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순천만에서 올해 첫 흑두루미 601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 개체수 조사 이후 600마리가 넘는 큰 무리가 날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시간 이동해온 흑두루미들은 갯벌에 내려앉아 깃털을 다듬고 휴식을 취하며 먹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추수를 서두르는 등 본격적인 철새 지킴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단 도래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지금 빨리 이제 철새 지킴이 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순천만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전 세계에 17,800마리가 있는데 이 중 40%가 순천만을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1999년 80마리의 월동이 확인된 이후 지난 겨울 3,470마리까지 해마다 꾸준히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큰고니와 황새, 저어새, 독수리 등 국제적인 보호종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방안 용역에 나섭니다. 좀 더 정밀하게 흑두루미 위치 추적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원이 시급한 곳. 순천만 갯벌에서 국가 정원까지 현재의 생태 수도 순천을 가능하게 했던 상징적인 매개체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더 아늑한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 기본소득 행정협의회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인구와 일자리 감소, 노령화 등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기존 정책으로는 풀기 힘들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진특위위원장에는 이규현 전남도 의원이, 추진 실무단장에는 전남도당 조성철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내버스를 바꿀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보다 3배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내년 저상버스 예산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사용 연한이 다 된 시내버스를 바꿀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오는 2031년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저상버스로 교체 대상인 일반 버스는 모두 101대. 지난 1년간 저상버스가 불과 11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입니다. 이 버스들이 모두 저상버스로 바뀌면 전체 33%에 불과한 광주 저상버스는 430여 대까지 늘어납니다. 환승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준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바뀐 법률에 맞춰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114억 원. 이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광주시가 확보한 국시비 47억 원의 3배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항목 예산을 줄이거나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 변수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체 대상인 시내버스를 최대 2년까지 더 운행해 도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 재정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년 예산 확보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광주시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일 것이라며 저상버스 도입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가 대학생들의 입시 경험과 공부 비법을 관내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는 1:1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중3에서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선발해 올 연말까지 온라인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의 스마트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 음성 상담 플랫폼 오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하고 궁금한 진로 진학 정보를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멘토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한 다음 각자 30분씩 최대 3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5월까지 시민 120만 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고 지난해 기준 7만 2천 건이 넘는 검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밖에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백신 접종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여수시는 대응 백서를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먼저 게시하고 내년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 미국을 매입합니다. 여수시는 소라면을 시작으로 읍면동 21개 농협창고에서 신동진과 새청무 등 44,400여 포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비축미국 매입이 완료되면 시장 격리국 1,300여 톤도 연이어 매입할 예정입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매입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미 실패했던 생산조정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양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요 곡물의 최저 가격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 수매가를 결정할 때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전국 13개 시도의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전남도의회 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들을 5개 조로 나누어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의회 등 전국 13개 시도의회를 찾아 각 시도의회 의장단을 면담하고 박람회 붐 조성과 입장권 사전 구매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특위위원장은 관람객 800만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문 활동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